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윤두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7만 원이 감액된 1억 5,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과 감사 사례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사 업무 시책 추진비, 청백리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비로 총 3,9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에 따른 청구 비용 40만 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렴 365 자가학습 교육 운영비와 청렴교육, 청렴홍보물 제작비,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용역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청년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행정 사무관리비와 급양비는 3,273만 6천 원이 계상하였고 국내업이 1,32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그 시민 명예감사관 지금 참석 수당 720만 원 이게 60일이에요. 종합감사 45일, 특정감사 15일. 60일인데 12만 원씩 책정해가지고 720만 원 책정했는데 이거 지금 시민 감사관들이 20명이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기 하시나? 네. 시민 명예감사관들이 현재 일반으로 하시는 분 9명이랑 이제 전문분들 12명 계셔서 총 20명인데 저희가 종합감사 할 때 이제 같이 참관하시고 또 이제 특정감사 때 또 재정감사 때 그럴 때 같이 참여하셔서 이제 제안 같은 거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니다. 한 분씩 참여하나 봐요.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 나가거나 이제 재단 감사 나갈 때는 1명 정도 참석하시고요. 네. 이제 건설사업장 이제 저희가 현장 감사도 나갑니다. 이제 그런 쪽에는 이제 토목이나 전기나 통신 분야 이제 명예감사관 분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보통 한 3명 내지 4명 분 정도 참석하십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산출 내역에 보면 12만 원씩 60일을 나가면 1인당 한 명이 60일 나간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1년에 총 60번 정도로 저희가 60번 계상을 정도 한 겁니다. 60번.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제 두세 분 나갈 때도 한 있고 분이 특정 한 감사는 두세 이렇게 번, 나가고 네, 한 분이 두세 분 정도씩 1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한 분이 두세 번이지 네. 정도. 이거 보니까 활동 현황 보니까 2022년도엔 총 14회를 했고 33명이 참여를 했네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네,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는 진행을 했지만 이제 명예감사관 분들이 이제 참관하시는 경우가 조금 적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30회 정도, 30분 정도 참석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또 일정을 잡았다가 또 부득이 사정이 생기셔서 이제 참석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한 19회에 한 3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19회 30명. 네. 그
전체 우리 그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궁금해서. 네,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동이나 재단이나 이제 그런 경우에 1년에 한 19회에서 한 20회 정도 하고요. 네, 또 이제 특정감사라고 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던 부서들이 분청에 있습니다. 이제 국별로 이제 보조금 감사 실시하고 있고 또 이제 1억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특정감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에는 이제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있습니다. 네. 그거 한 20일 정도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언론에 보도됐거나 뭐 이렇게 제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특정 감사나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수로 따지면 꽤 많겠네요. 건수로. 저희가 1년 감사 1년 스케줄이 나오면은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한 8월경에 직원들 휴가 가는 일정만 빼고 사실 한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가시네요. 감사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찰 활동 전개 네, 23페이지. 이게 청렴 365 자가학습 교육 이게 지금 작년도 하던 방식에서 좀 바뀐 건가요? 아, 올해 청렴 하고 실천 서약 4회 뭐 영상 등 콘텐츠 뭐 이거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는 아침에 이제 저희 세월 환경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뭐 청탁 금지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 같은 거로 제작을 하거나 이제 그 공직자 윤리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아침에 팝업창이 떠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읽고 또 거기에 관련된 퀴즈 같은 것도 풀고 또 청렴 서약 같은 것도 이제 뭐 갑질 금지라든지 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 내용을 팝업으로 띄워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네, 들어가서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합니다. 그게 이렇게 이 시스템에서 이제 용역 계약을 맺어서 용역 계획 맺어서 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뭐 이건 27만 원이고 네, 네. 영상 등 콘텐츠는 네, 4만 청렴 퀴즈도 이제 풀고 웹툰도 나오고 그렇게 용역 계획 맺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렴 교육 쪽도 지금 네, 올해하고 조금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어떤 청렴 교육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나 외부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대상이 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뭐 7급에서 한 9급 정도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유적지나 아니면 경기도 내 청렴 활동, 그러니까 청렴 시책이 우선 이제 시군을 방문을 해서 업무 연찬도 하고 또 청렴 유적지 같은데 이제 같이 방문을 해서 어떻게 실생활에서 제 공직 생활에서 청렴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요. 네. 또 이제 신규자나 또 5급 승진자, 또 간부 공무원, 또 공직 유관 단체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렴 교육이 그 일률적인 주입 방식의 교육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나 내년에도 저희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통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또 접하기 쉽게 그렇게 교육 방법을 다양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네. 걸 통해서 예, 올해 청렴 저희가 교육을 뮤지컬을 대학로에 있는 그 연극 분들을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뮤지컬식으로 2회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9월경에 그 청탁금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뭐 이제 교육이나 어떤 글로 보면은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정된 부분들을 청년 뮤지컬에다가 교육 내용으로 잘 이렇게 담아서 청년 뮤지컬로 했었는데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네. 그 뮤지컬이나 연극에 이런 내용 교육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공연을 네, 네.
네. 그렇게 보면 좀 이해도 쉽고 네, 이해도 쉽고 또 그 관심도 있고 뮤지컬을 하겠네요. 하다 보니까 또 음악도 나오고 또 춤도 있다 보니까 교육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훨씬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이 좀 뮤지컬을 하면서 청년 교육을 한다. 좀 상상은 안 가는데.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전에는 연극으로 했던 적도 연극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연극이나 아니면 아무리 좀 좋으시고 뭐 재미있으시는 그런 강사분들이 와도 강의를 듣는 것보다 또 이렇게 뮤지컬로 듣는 것들이 또 이해도 빠르고 반응이 특히 젊은 직원들한테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청년 체험 교육은 이제 올해는 3회를 했었는데 이제 2회로 줄이셨나 봐요. 네, 저희가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뭐 한 2회에서 3회 정도로 2회에서 3회 네, 정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체감도 설문조사 이게 내부 1,000명, 외부 10,000명 이게 이제 전년 올해 이제 이게 세분화되어 있던 공공운영비가 이제 사무관리비로 하나로 이제 합쳐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시에서 전화나 이제 ARS 문자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설문 내용이라든지 결과 도출을 하는 거에서 좀 새로운 면이 좀 부족하고 실제로 저희가 청년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세심한 그 도출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는 그런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용역으로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래서 이제 설문 문항이라든지 결과 도출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유용하게 자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방식을 네, 변경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이제 1,000만 원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1,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16개 부서라고 돼 있어요. 16개 부서에 주는 겁니까? 이게? 네, 근데 1,000만 원. 저희가 이제 저희 감사관을 제외하고 네. 시 전체 10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예. 이제 업무 성격별로 약간 분류를 해서 4개 그룹을 선정을 하고 4개 그룹에 대해서 이제 1등부터 4등까지 까지 해서 네, 4개 시상금을 그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16개. 또 무수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 올해는 우수부서 어디입니까? 이제 보통 교통행정과나 뭐 교통행정과. 보건소, 복지정책과 이제 그리고 그러면 비전 이동 그런 데가 좀 우수부서였습니다. 1등을 하면 얼마를 지급을 하시죠? 1등은 저희가 60만 원. 네, 네. 4등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등은 70만 원 70만 지급하고 원. 있고요. 그 우수는 40만 원. 40만 원. 작년은 20만 원 지급했습니다. 70만 원, 4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해서 부서 회식비로 쓰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간 이게 예산 몇 개 사업도 몇 개 안 되고 하시는데 진짜 뭐야 이렇게 절감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진짜 보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네, 감찰활동 전개 사업에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다 집행이 됐나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2023년도에 이제 지급이 이제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공적 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신고 들어온 건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이 못됐다. 그 2022년도에는 어땠나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23년도에는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지급이 됐고 22년도, 23년도에 다 지급을 2022년도도 지급이 안 걸로. 됐습니다. 네. 신고자가 22년도, 23년도 다 지급이 안 됐습니다. 뭐 어떤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대한 좀 더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신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 같은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부조리 신고는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그 출장비를 회수를 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회수된 금액 일정 부분을 신고자한테 보상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한 300여만 원 정도를 그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감사관의 업무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무원의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해서 그런 걸 예방하는 기능보다는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이 뭐 예방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비위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해결하면서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보상금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이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해 보이고,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부조리 신고나 뭐 갑질 신고 그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안에 이제 여러 신고 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거기에 이제 적합한 조사나 처분을 하고 있는데 또 의외로 그 건으로 해서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이나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중구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23년도 올해 들어서면서 그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한 것으로 다들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이제 연말에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이제 너무 오기도 많고 숫자가 잘못된 것도 많고 사업이 뭐 잘못 표현된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이 됐고 각 상임위원장님들도 회의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까지 할 정도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뭐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공직기강이 무너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 고민까지 이제 할 정도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청렴도의 유지 그리고 공직기강의 유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발 사업이 원치 많다 보니 그 어느 시보다 청렴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 공직자 분들이 스스로 이제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시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감사관실로 통보된 검찰 또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무원 관련해서 범죄 수사 개시를 하면 이제 저희한테 그 수사 개시 통보서가 오는데 현재 저희가 현재 지금 접수가 돼서 처리하고 있는 건은 그 공무원 업무 관련된 부조리보다는 약간 올해는 조금 상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반기에 좀 음주 적발건이 좀 있었습니다. 몇 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올해 4건 있습니다. 네, 2건은 저희가 처분을 했고 이제 2건 현재 이제 징계에 이제 준비 중에 작년에는 있습니다. 몇 건? 작년에 3건이었습니다. 네. 건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업무랑 연관되지 않은 공무원 개인에 관련된 hin상도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 같은 거에 이제 해당이 돼서 뭐 그런 경우도 또 있고 또 업무랑 관련돼서 뭐 정보 공개 노출이라든지 그런 건이라서 이제
고소권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건들은 조사가 다 끝나서 이제 무혐의 처리돼서 그것들이 어떤 문책이나 징계로 이어진 건은 현재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수사가 진행돼 수사 개시가 온 건은 직원이 개인 일로 인해서 이제 수사 개시가 왔던 건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업무 관련해서 그 업무상 과실로 해서 현재 조사받는 건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감사관실에 계시는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됩니까? 저희는 일단 감사관의 발령을 받으면은 저희가 주로 이제 재정 쪽이나 회계나 이제 그 토목 건축 그쪽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제 발령 받고 대부분 한 달 이내에 감사원 같은 데서 하는 그 직무 역량 교육이 있습니다. 거길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다 이제 저희가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나가기 전에 전년도의 감사 지적 사항이나 올해 감사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이 기관의 어떤 부분을 착안을 해서 더 잘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나가기 전에 사전 역량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네네 항상 감사 나가기 전에 저희가 따로 이제 착안 사항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합동 설계 같은 거 할 때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나가서 이제 설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오류가 많고 어떤 부분을 놓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토목직이나 기술직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 기술감사 쪽으로 따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쪽도 이제 보조금이 뭐 일반 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그 공공 재정이 잘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이제 하는 분위기로 많이 분위기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재정감사팀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담당하는 담당자와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이 해서 보조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법률도 바뀌고 사례들도 많고 전국 사례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팀장님들이 새로운 사례들 그리고 뭐 약간 트렌드라고 보기엔 뭐하지만 이제 새로 발견되는 이 양태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타 시군의 사례들이나 다 이렇게 전국 사례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으면 좀 교육을 받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거의 첨령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 많다기보다는 어쨌든 종류가 많은데 그 청렴도로 인해서 건수가 있었던 게 있나요, 올해? 청렴도 청렴도 교육을 네. 받고 부패 쪽으로 해서 발견된 건수가 있냐고요. 지적 사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사례 지적이나 아니면 뭐 수사나 이제 그런 수사 거, 또는 뭐 수사나 이제 그런 견책을 거였어요. 받는다든가 어떤 제재를 받은 게 있냐는 거죠. 연초에 이제 수사건이 들어와서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제보가 아직- 와서 하는 예, 거야? 그거는 이제 그 제보를 했던 것 같은데 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서. 네네 아직 그럼 결과가 나오지 아까 않았습니다. 부패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부조리 신고를 하시고 본인이 이 건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시만 해당이 되는 건이 아니었고 이거랑 관련되었던 연관자들이 이제 다른 시도에도 있었던 연관이 돼 걸로 알고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그 건에 결론이 난 대해서 것도 아니었고. 네, 특별히 저희한테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같이 일하면서 부조리를 신고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 뭐 포상금을 100만 원이라는 건 더더욱 맞지도 않는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실명을 게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쨌든 청렴도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예전에 청년 교육이 아니라 뭐 저희 직원들 친절 교육 같은 거 사실 많이 네네. 받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교육을 한두 번 할 땐 이 교육 내용이나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청렴이라든지 친절 대미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 체감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육을 계속 반복 교육을 하다 하다 보니. 보면은 네, 이것들이 이제 일상에서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그렇게 어느 때부터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꼭 필요하고 또 교육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계속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을 합니다. 60명씩 2배면 120명이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선별을 해서 해요? 네, 이제 이런 외부 청렴도 체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청렴 체감도 평가를 받을 때 내부 직원과 내부 직원 평가와 외부에서 뭐 인허가 업무를 보는 이제 외부 분들인 거죠. 주로 용역이나 공사나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 외부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 평가를 담당하는 인허가 부서나 뭐 이제 보조금 부서, 계약 부서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7급에서 한 8급 정도 그 직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네. 청렴 유적지 같은 데 탐방을 해서 교육 듣고 또 골든벨 같은 것도 하고 청렴 퀴즈 같은 것도 풀고 그러면 그렇게 이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하는 건데 겹치진 않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상자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중복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뭐 한 1년 반 정도나 2년씩 계속 그 순환 전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중복보다는 일단은 새로 이제 되는 분들 교육을 위주로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뭐 더 원하면 이렇게 교육을 더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전달이 안 된다니까 좋은 건데 1년에 120명이면 많다고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서 그것이 이제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래도 받고 그게 이제 효율을 보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만 해도 부패로 인해서 문제됐던 거는 한 건이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음주운전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교육이 되고 있고 홍보가 돼 있는데도 걸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렴 교육이 효과를 본다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받은 거는 되나요? 저희가 이제 외부로 나가는 청렴 외부 평가에 대비해서 그쪽에 근무하는 부서 직원분들은 이게 체험지나 아니면 그 사례가 좋은 시군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올해는 2차례 정도 했었는데 이제 승진자랑 네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네. 또 공직 유관단체 임원분들 그리고 이제 승진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750명에서 800명 정도 저희가 청년 교육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뭐 워낙들 잘 아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혹여라도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패 방지 시책 우수 부조 포상금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선별을 하죠? 저희가 이제 부서 일단 시 전체 부서를 4개 그룹으로 이제 네. 분류를 했어요. 네.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 뭐 청년 교육 참여도라든지 또 부서별로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자체 청년 교육을 실시한 빈도 또 클린한 내문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클린한 내문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클린한 내문 배부 실적이라든지 또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2층 매점 2층 서가에 네. 청렴도서 코너를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참여한 이제 실적, 실적. 또 청렴 아침 방송에 참여한 실적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수 부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객관적인 지표는 네. 있네요. 네. 네네. 뭐 상금은 사실 뭐 그렇게 청렴 잘한 것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미지상 받았다는 건 그만큼 또 좋은 결과이니까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의 청렴이든 부패든
이런 부분에서 클린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음주운전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는 그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에서 그 음주운전 그 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수치가 떨어졌겠죠 저희가.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주가 몇 명이 걸렸는지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도 몰라요. 저희 시의회도. 공직자분들끼리도 서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걸렸음에도 어젯밤에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걸렸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지 개인의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면 안 되지만 경각심을 주는 어떤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나.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세월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하단에 중앙 하단에 제가 청렴 온도계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부패 신고 처리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된 건수와 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패는 이제 100도시예요. 100도시면 적발 건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주나 부패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날짜와 그 술중 알코올 농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징계 처분 받은 징계 수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누구라는 건 물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직원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음주로 인해서 또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직 전체나 시 전체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몇 번을 클릭하고 들어가야 되면 안 보죠. 2번만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저희도 의회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알게 되죠. 그런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위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본인 혼자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애꿎은 분들이 시민분들이 그리고 다른 분들이 타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 매주 목요일 날 그 6시 한 20분 정도 되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문자 내용이 이제 음주운전 이제 하지 마시라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청렴조사팀에서 매달 문구를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날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 많이 걸리나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금요일 날 이제 네. 회식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대부분 음주를 월화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네. 좀 주중이 후반에 가서 좀 휴일이 껴있으니까 네. 하시는 거고 네. 주 초에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음주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언합니다.